삼김 특검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여당에서. 그러자 야당에서는 지금 물귀신 작전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네요. 삼김 특검 얘기를 꺼내신 분이 최근 며칠 전에 본인이 어떤 글로써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어제는 아예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분도 좀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카드값도 있고요.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더 많잖아요. 정상회담에 가장 많이 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진정으로 원한다라고 하면 김혜경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노터치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법인카드 내역 다 하면은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고 사적으로 배모 씨, 그 김모 씨, 배모 씨하고 조모 씨를 부린 것까지 인건비까지 하면은 그 액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는 김정숙 여사가 2017년이었나요? 그때 프랑스 국빈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순방을. 예. 그때 이렇게 샤넬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일 거예요. 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며칠 됐어요, 지금요. 화면을 정리해 볼까요? 사진도 있는데요. 일단 삼김 여사 특검 이게 뭐냐면요. 김건희 여사 지금 명품백 논란은 지금 뭐가 야당에서 좀 특검 얘기 꺼내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수사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당에서 그러자 아니 김혜경 여사 버카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들여다봅시다. 뭐 수억 된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일 여사. 아니 과거에 옷 그거 뭐 논란 낸 거 있잖아요. 그거 깨끗한지 어떤 건지 진짜 뭔지 좀 들여다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삼김 여사 특검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권중구 위원장. 네.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자, 일단은 그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근거가 너무 상이해서 이걸 같이 동등하게 놓기 일단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고 이것은 뭐 영상까지 있는 거고 예.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뭐 창고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창고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인정했던 사안이고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아니 검찰이 처분을 안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처분을 안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 뭐든 내렸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수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해왔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힘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황당하긴 하지만 어쨌건 내용적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했어요. 1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같이 있었던 공무원에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럼 이미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부정의하다, 부패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뭔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되게 반성하는 태도,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되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응이 당연히 나왔죠. 목소리 좀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뭐 한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물귀신 작전입니까? 뭐 이거 진짜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택도 없는 거 가지고 물귀신 작전 하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김민전 당선인의 단순한 주장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을 다 수사하자 뭐 이런 얘기를 아무 혐의도 없이 뜬금없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물귀신 작전이라고 규정을 했네요. 물귀신 작전이면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김민전 당선인이 한 말에는 찬성하진 않지만 왜 저런 말을 했는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그 여사 특검을 하자 그리고 다 하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려면 이렇게 이런 분들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상설특검법에 보면 특검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예요. 공정성 있게 하려면 다른 분들도 해야 되겠죠.
저 이재명 대표 배우자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는 기소가 됐지만 아직 수사 중에 있어요. 예. 나머지 법카 사용 대단 큰 부분, 3억 원 부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 논리라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끌어다 특검해야죠. 그다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논란의 내용은 법 위반 여지가 있는 논란이고 그렇다면 수사가 안 되고 있죠. 아예 고소고발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특검해야죠. 자, 이런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다 두 분 다 특검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예. 이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하다. 그럼 특검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김희경 여사의 경우에도 지금 검찰 수사 지켜보고 이것이 결론 났는데 미진하다. 그럼 특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란 말이죠. 예. 따라서 두 분의 경우는 그렇게 해보고 나서 미진하면 특검 가자는 게 제 의견이고 그 현재 대통령 배우자의 경우에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 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 싶으면 특검 가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논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보면 김민전 당선자의 말엔 동의하지 않지만 왜 그런 말 했는지 배경적 지식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주 소장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민정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 같은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전형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억지 물타기라고 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주가 조작 부분들 국민들이 이 상황을 원하는데 예.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옛날 그 김정숙 여사 얘기를 고소고발도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같이 특검하자.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대통령 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야당 대표의 배우자일 뿐입니다. 아예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듯한 내가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저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몰래야만 국민의힘이 재건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상김 특검 나오는데 이게 뭐 야당 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요. 뭐 이게 현실화될지 어떨지는 뭐 이게 좀 어려워 보인다고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요. 요즘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혜경 여사 관련된 수사, 검찰이 좀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오늘도 받았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김건희 여사 직접 소환도 가능할까요? 김 여사가 소환됐다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답변을 안 했어요. 화면 좀 볼까요? 그러나 최근 며칠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내놓은 때가 많았는데 우선 지난 7일에 이런 수사 관련해서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좀 내놨어요. 그리고 어제도 검찰청에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지켜봐 주세요. 이 정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침묵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정치권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이 여부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 침묵을 했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런데 저는 저 침묵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원칙을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저렇게 답변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어제부로 지금 고발인 조사를 해서 본격적인 그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고발한 고발인을 조사를 했어요. 두 측이죠 지금? 양 두 고발 주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쪽은 지금 어제 원래 고발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늦게 나오겠다고 해서 지금 조사를 못했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어제부로 그러면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수사가 킥오프가 됐으니 그러면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면은 그 답변을 통해서 수사를 다 감나라 배나라 코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이전까지는 대원칙이라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저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저는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서면 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아마 검찰도 엄정하게 조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모호한 상황이니까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한 걸로 가름하면서 오늘은 침묵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으로 보입니다.